테슬라가 미국에서 10% 급등합니다. 이유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야기한 이 도조, 그러니까 테슬라가 직접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만든 슈퍼컴퓨터죠. 슈퍼컴퓨터가 결국은 자율주행이 전기차의 핵심이 될 것이고 이 자율주행을 가장 세계적으로 잘할 수 있는 영순위 기업은 테슬라가 될 것이다. 역시 테슬라는 껍데기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또 크게 상향 조정을 또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퓨런티어도 그렇고 자동차 관련주 굉장히 잘 갔거든요. 퓨런티어 오늘 상한가 같죠? 네, 상한가 같네요. 자율주행 관련주 지금 추석 전까지 뭐 단기로라도 혹은 더 큰 의미를 담아서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O. 아니다. 오늘 또 상한가 갖고 시세 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재료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X. 긍정적이면 O, 지켜봐야 된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걸 재료로 봐야 되고 어떤 종목까지 봐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전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상엽 이사님부터. 네, 오늘 이제 뭐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상한가 간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율주행차 이슈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결론적으로 드리는데 최근에도 이제 현대차에서 연말 이제 시속 80km 레벨 3로 이제 연말 뭐 제품 이제 출시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었고 또 이제 기아의 이제 GV9 GT도 이제 연말에 출시가 될 거고요. 또 이제 현대차 그룹이 한 20억 달러 투자해서 이제 앱티브와 이제 공동 설립한 모셔널 같은 경우도 연말에 무인 로보택시 출시 기대감이 있고 최근에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4시간 또 이제 자율주행 지금 로보택시가 이제 뭐 주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테슬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예. 네, 7월에도 우리 이제 뭐 도조 이제 뭐 한 1년 동안에 1조 넘게 투자할 거다. 이제 양산할 거다. 또 8월 되니까 또 테슬라에서도 이제 뭐 엔비디아의 H100 만 개 설치된 자율주행 훈련용 AI 컴퓨팅 클러스터 가동 소식도 있었고 그래서 테슬라에서 지금 매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목숨 걸었어요. 네, 그리고 머스크조차도 우리 회사의 또 이제 밸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9월인데 지금 또 목표가 상향된 게 또 자율주행인 거예요. 그러면 10월 달에도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이슈는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좀 움직인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도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지만 대장주 현대오토에버 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미래 모빌리티 핵심이 뭐냐면은 AI랑 소프트웨어죠. 근데 소프트웨어 그 중심에 현대차 그룹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자율주행이 현실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먼 이슈가 아니고 정말 가까운 이슈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잘해주셨어요. 현대오토에버 9시 반까지 분위기 좋다가 뭐 얼마예요? 26만 원까지 갔다가 갑자기 밀려가지고 15%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최근에 움직이던 종목군들이 출렁이는 날이었다 오늘은. 사실은 테슬라가 여기에 진심인 게 현대오토에버한테 호재인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어이? 그러면 테슬라가 다 먹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귀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공격적이었어요. 죄송해요.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정말 소프트웨어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그리고 또 이제 정의선 이제 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계열사보다 좀 많이 갖고 있기도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부각받을 수가 있겠고. 네, 그런 부분.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 좀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투심적으로는 좀 출렁거릴 수 있었다라는 것도 뭐 인정을 하긴 하는데 네, 뭐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좀 뭐 하락했으니까 좀 갖다 붙이는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이슈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된다 쪽. 민재기 팀장님은 왜 O를 들어주셨는지요? 네, 저는 이제 그러면 왜 테슬라가 이렇게 방향성을 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테슬라가 오늘 새벽에 10%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앵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모건 스탠리가 뭐 도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테슬라 가치가 60% 이상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들 잘 아실 건데요. 왜 테슬라가 여기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옛날에 이제 우리 자동차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1900년도에 미국에서 돈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고급 자동차가 한 2,000달러에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800달러, 300달러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포드에서 모델 T가 나오면서 자동차를 대중화시키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저렇게 대중화시킨 건 좋았는데 대중화하고 나니까 자동차 제조업체 수가 이렇게 확 줄어들어 버렸던 거죠. 결국에는 살아남는 회사들은 살아남고 도태되는 회사들은 도태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전기차 성장의 속도 핵심은 가격 인하를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테슬라가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서 견디지 못하면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치킨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 네.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 가격을 이렇게 인하시키면서 Q를 이렇게 늘리면서 조절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테슬라가 거의 몇 안 되는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원래 작년까지는 이렇게 전기차 제조업체 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올해부터 이렇게 감소하면서 뚝뚝 떨어지는 흐름이 과거에 우리가 포드의 T 모델 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테슬라는 왜 그럼 가격 인하해서 Q를 많이 늘리려고 하냐?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IR에서 이 FSD 완전 자율주행이 정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FSD 누적 주행 거리가 100억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완전 자율주행의 누적 주행거리 100억 킬로미터를 만들지 않으면 이쪽 시장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발표된 부분을 보면 얼마냐면 5억입니다. 5억 킬로미터 이제 완성했고요. 그럼 애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1분기에 이게 얼마냐면요. 2.1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분기 만에 누적 데이터가 2배씩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네네. 거니까. 그래서 2025년도 정도 되면 아마도 저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러니까 가격 인하하고 껍데기를 그렇죠. 많이 팔아야 네, 많이 팔아야죠. 그때 데이터를 거죠. 빨리빨리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테슬라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도조 컴퓨터는 자율주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어쨌든 엔비디아의 고성능 GPT가 공급 지금 병목 현상이잖아요. 받으려고 해도 못 받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해소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제 생각에는 자율주행은 올해가 아니라 올해도 봐야 되지만 내년도까지 계속 봐야 되는 좀 큰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덩어리 큰 테마, 오래가는 네.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관련주 하나씩만 어떤 회사가 뭘 하고 있고 가격까지 30초 안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이상형 이사님부터. 네, 종목부터 말씀드리면은 캠트로닉스, 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도 좀 올라왔다가 좀 한 2, 3일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도 매출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이제 자율주행 매출이 한 300억 원 전후가 잡혔고요. 또 이제 자율주행뿐만이 아니고 이제 OLED 쪽, IT OLED 쪽으로도 이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IT OLED 쪽에 매출이 한 176억, 그리고 2025년에 한 596억으로 굉장히 크게 또 이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이제 차세대 OLED 쪽 전환되는 그런 모멘텀과 함께 볼 수 있는 캠트로닉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캠트로닉스 1차 목표가는 26,000원 말씀하셨고요. 네. 민재기 팀장님은요? 네, 원래 저는 이제 퓨런티어를 예전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서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정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기간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뭐 전장 쪽에 장비가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기업은 전장용 쪽에 장비 매출 비중이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빠질 수 없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 좀 받으면 혹시나 35,000원 정도 기회가 오면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기회 안 온다 그러면 뭐 다음 기회를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만 4만 원 원 정도로 네네. 생각을 해 오셨네요. 알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